지윤 씨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한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통화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지윤 씨는 매일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늘 단조롭고 적적했던 일상이 설레임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다 지윤 씨는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흔쾌히 데이트를 수락하며 자신이 직접 식당을 예약하겠다고도 했죠. 지윤 씨는 약속한 토요일 저녁만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윤 씨는 여성이 예약한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일식집 테이블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지윤 씨는 여성을 데려다 주었고 여성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잡게 되었죠.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서로 나누다가 지윤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다 여성은 집에 들어갔고 지윤 씨는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성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오게 되었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면서요. 30만 원 입금을 확인하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윤 씨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여성은 일식집 CCTV도 확보했고 차 안에서 대화 내용도 녹음을 했다면서 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경찰서에 상담해보니 지금 바로 고소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윤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그걸 보내면 내 행동이 추행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죠. 지윤 씨는 너무 억울해서 여성에게 나는 당당하다,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지윤 씨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랜덤 채팅, 소개팅 어플은 온갖 범죄, 특히 성범죄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죠. 제가 처리했던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나 성범죄 무고 사건들의 상당수가 이런 랜덤 채팅, 데이팅 어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례에서처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남을 유도해서 벌어지는 성범죄 무고 사건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랜덤 채팅, 데이팅 어플, 소개팅 어플에서 벌어지는 아니 이런 성범죄 무고 사건도 있어? 또는 이런 성범죄 사기 사건도 있나? 싶은 그런 성범죄 사기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종류의 만남 어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친밀한 대화, 만남, 성적인 행위를 유도한 후에 성범죄로 신고하거나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유형입니다.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요즘에는 랜덤 채팅, 소개팅 어플, 오픈 카카오톡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쉬워졌죠. 만남이 쉬운 만큼 사기꾼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사례자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여성분이 잘 웃어주고 또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는 걸 보고 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적인 행위까지 이어졌는데 이후 신고를 당하면서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뜯기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성범죄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연애를 하는 척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많죠. 연애를 하고 한 달이나 또는 몇 개월 지난 후에 나 카드값이나 월세를 못 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미 자신이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믿는 남성은 여성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성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다가
그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어필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만나지 않고 벌어지는, 굉장히 또 많이 벌어지고 있는 SNS상에서의 사기 공갈 유형인데요. 바로 음란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유형입니다.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우는 유형이죠. 이런 경우는 일단 여성인 것처럼 닉네임이나 프사를 꾸며냅니다. 매우 음란한 해시태그를 올려놓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죠. 익명이라는 점을 빌어서 음란한 카톡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그런 종류의 대화나 영상을 보내주면 그러자마자 당신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또는 10분 안에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장의 첫 장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신상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고소나 협박을 받으면 처벌이 두려워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통매음 헌터들이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죠.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임말인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성적인 말을 일부러 유도한 상황에서는 성적인 발언에는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공갈 협박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런 종류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익명의 커뮤니티라도 음란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앞의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유형은 여기에 연루되는 남성들도 매우 많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남성에게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구나 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로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하려다가 공갈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갈하는 공갈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성매매 여성의 포주, 공갈 협박을 하는 삼촌 역할로 분담해서 움직입니다. 랜덤 채팅으로 성매매 여성을 투입시키고요. 이 여성과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에 근처에 숨어있던 삼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텔방에 올라와서 이 여성은 미성년자다 또는 넌 성매매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라고 해서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포주가 여중생이었던 거예요. 삼촌은 남자 고등학생이었고요. 여중에 다니는 중3 여학생이 중1 여학생을 성매매 여성으로 내세워서 남성을 유인하게 하고 근처에 숨어있던 남학생이 그 남성을 공갈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랜덤 채팅, 소개팅 어플, 이런 SNS에서 성범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랜덤 채팅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범죄 사기 유형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랜덤 채팅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수천만 원을 뜯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랜덤 채팅, 소개팅 어플은 되도록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